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네. 7월 12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수요일에 일정이 하나 있어서 하루 전날 11일 날 녹화를 먼저 하고 12일 날 아침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2일 날 즐거운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성공하고자 하는 자는 길을 찾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는 변명을 구할 것이다. 레오 아길라. 꼭 성공을 갖다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길을 찾으시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오늘 이야기 드리고요. 방송에 앞서서 저희 삼성 미소부동산에 제가 이름을 갖다 붙였던 이 미소라는 이 화분에 매년 꽃을 피고 있는데 올해는 꽃이 안 나와서 꽃이 안 피어서 많이 실망하던 차에 지금 이게 꽃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모습을 처음 봐서 이게 꽃된지 아니면 이게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지 좀 헷갈렸는데 아시는 분께 여쭤봤더니 이게 꽃대라고 합니다. 아무튼 미소 부동산의 미소를 상징하는 감사 스마일이 상당히 또 애정이 있는 호접란에 지금 이제 올해 2023년에도 어김없이 꽃이 핀다는 이 반가운 소식을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불인이를 위한 제언을 제가 오늘 이야기 좀 드릴 텐데요. 일단은 불인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 부동산 플러스 어린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이제 불인이를 갖다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이제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20, 30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법. 제가 이 책을 갖다가 제가 한 절반 정도 지금 읽었는데 저랑 너무 생각이 여기 재승욱 작가님이 저랑 생각이 거의 90% 이상 일치합니다. 그래서 야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꼭 해줘야 되겠다. 물론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감사 스마일 TV 구독자 1만 명 이벤트 그리고 제가 7월 14일까지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선물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일단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도전을 갖다가 하지 못했던 분들도 뭐 과감하게 나 이 책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 책 정말 한번 사서 읽어보실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저도 지금 이렇게 다 지금 체크해가면서 형광펜 칠해가면서 제 나름대로 야 내가 몰랐던 부분 또 내가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특별히 오늘 불인이를 위한 제언. 만약에 당신의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이 방송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중에 40대, 50대, 60대 분이 많으신데 혹시 자녀분들 계시면 이 제가 오늘 방송했던 것들은 꼭 자녀들에게 이거를 갖다가 링크를 걸어서 꼭 들려주시란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책 83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발췌를 갖다가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천만 원 부동산 투자 88페이지에 지금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발췌를 해가지고 이야기 드리는데, 저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감히 못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욕을 얻어먹으니까. 근데 이분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는 혹시라도 20, 30대 불인이들께서 꼭 이렇게만 실천해 나가신다고 하면 정말 성공도 할 수가 있고 부동산으로 부를 갖다가 누릴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사람인의 2022년 신입사원 연봉 현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2,881만 원이라고 합니다. 세전. 연봉은 거의 한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평균 연봉이 5,356만 원이고요. 취업자 중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니까 현실적인 대졸 초임 연봉은 세후 대략 3천만 원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실수령액 2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만일 여러분이 한 달에 250만 원을 번다면 반드시 다음에 4가지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드린다. 그래서 꼭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로 절대 자동차를 사지 말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동차를 산다는 거는 부채덩어리를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목돈 없는 여러분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금리가 높은 대출을 활용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봉 3천만 원이 사회초년생이 이렇게 자동차를 사는 그 순간에 재테크에 실패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동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는 꼭 자동차가 있어야 되겠지만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거의 필요가 없거든요. 거의 출퇴근은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로 하면 되기 때문에 주말에 차를 갖다 사용하려고 차를 산다는 것은 돈 먹는 하마이고 재테크의 가장 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아무 어려움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전국 곳곳에 잘 되어 있는 것도 없다. 그래서 요즘에 또 BRT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버스도 정시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차를 사지 마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막 뭐 엄청난 그 안 좋은 이야기가 막 들리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차 없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뭐 저도 지금 차가 있지만 대중교통으로 다니고 있고 저도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도 차도 그렇게 뭐 좋은 차도 아니고 경차를 지금 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저하고 생각이 좀 같은 분인데 재승국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월급의 최소 60%는 저축해야 된다. 또 엄청난 또 이야기가 또 들리는데 만약에 실수령 250만 원이라고 하면 매달 150만 원을 저축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랑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는 횟수를 줄여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종잣돈을 하루라도 빨리 10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이 종잣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이 재승국 작가님은 최소한 종잣돈을 1000만 원을 이야기했었지만 부동산 투자를 저는 최소한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이 기본적으로 아파트 계약금 정도가 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충분히 종잣돈을 최소 3년 안에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금이라든지 적금으로 해서 최소한 일단 5천만 원부터 시작하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고 2년 차에 2천만 원을 모으고 3년 차에 3천만 원을 모아서 아니면 2년 차에 뭐 1,500을 모으거나 3년 차에 2,500을 모아서 5천만 원을 갖다가 3년 안에 정말 3년 안에 힘들다고 하신 분들은 5년 안에 5천만 원을 모아야지만 종잣돈이 있어야지만 재테크를 할 수가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종잣돈 모으기는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것 같고 월급에서 60%를 저축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아끼고 또 아껴야 된다. 사고 싶은 명품도 참아야 되고 먹고 싶은 음식도 참아야 된다. 간혹 있는 지인과의 모임도 건너뛰어야 되면서 철저하게 자기관리라든지 욕구절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내의 고통은 쓰지만 열매는 달다. 그래서 아예 3년짜리 적금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갖다 하든 아니면 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1년이면 1200이잖아요. 아예 3년짜리 적금을 갖다 이렇게 저는 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3년짜리 적금이 물론 5천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월 100만 원을 저금을 해서 월 적금을 갖다가 해서 종잣돈이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그 종잣돈으로 해서 부동산 포함해서 종잣돈을 시작을 해서 이제 재테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갖다 시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종잣돈이 쌓이게 되면 자신감이 솟아나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데 감사스럽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직업군인 생활을 하면서 10년 동안 제가 종잣돈을 모았더라고요. 이 종잣돈을 모았기 때문에 제가 내 집 마련을 또 실행에 옮겼고 또 더 나가서 종잣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찌됐든 간에 또 아파트라는 것들을 내 집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도전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종잣돈이 아예 없으면 시작조차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감히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월 60%는 저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건데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잣돈을 모으는 1년, 2년 또는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부동산 공부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가 않고요. 더 나가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또 더 나가서 이제 도서관에 있는 책들도 부동산 관련된 사회 학문 관련해서 책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를 갖다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40대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20대, 정말 20대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유명한 강사의 비싼 강의,
강연만이 정답이 아니고요. 뭐 감사스마일 TV 매일 아침에 방송하는 거 이거 정말 출퇴근 시간에 그냥 흘러 듣더라도 이렇게 들어보시고 아니면 뭐 빠시용님이라든지 부익남이라든지 뭐 재테크 읽어주는 뭐 파일럿이라든지 재테파라든지 뭐 여러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뭐 정말 그런 분들의 강연을 갖다가 들으신다고 하면 정말 그 공짜로 질 좋은 강의를 갖다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투자 관련 책이라든지 신문 여러분만의 투자 마인드를 정립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제만의 팁을 하나 드리면 일단은 내가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에다 기록을 하는 걸 가장 추천드리는데 블로그가 아니라고 하면 카톡에다가 정말 내 그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내가 매일매일 해 나갔던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시면 정말 좋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특히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라든지 관심 있는 그런 주거 지역에 지금 현재 시세 가격 1년 전의 시세 가격, 앞으로 1년 후의 시세 가격을 갖다 모니터링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직접 부동산 그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든지 그 지역을 갖다 직접 한번 방문을 해서 임장도 해보고 또 체험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 또 오프라인 부동산 재테크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스마일도 한 4, 5년 전에 아포유님의 그런 오프 모임에 정말 참석을 했습니다. 아포유님의 그 오프 모임을 참석을 하면서 저도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목표를 갖게 되었고 지금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고요. 이런 모임에 또 나가게 되면 목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또 정보 교류가 또 활발해지고 금방 또 여러 가지로 또 배울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넷째로는 종잣돈이 준비되면 소액 부동산 투자를 바로 시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 모여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모여진 거 가지고 차나 하든지 명품 사지 마시고 정말 작게라도 역세권에 저는 아파트를 제일로 먼저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아파트가 조금 힘들다고 하면 최소 2룸 이상 3룸의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 대단지의 그런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1000세대 이상이 되면 좋겠지만 1000세대가 안 된다고 500세대 이상 정도 역을 끼고 있는 데가 가장 좋겠지만 역세권 5분 이내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갖다가 선택을 하시면 정말 그렇게 해서 갭을 끼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런 아파트라든지 아파트를 갖다가 청약을 해서 당첨받아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갖다 받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종잣돈이 예를 들어 3억에서 4억 정도 있다라고 하면 본인은 그냥 월세 사시고 그 종잣돈을 가지고 이제 갭을 끼고 차라리 1주택을 갖다 마련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분도 어느 정도는 제 이야기에 반응을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잣돈이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게라도 내가 부동산 투자를 갖다 소액이라도 부동산 투자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액 500만 원, 1000만 원이 물론 몇 년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잘 찾아보면 지방 부동산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방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나쁘게 생각은 하진 않지만 경험을 삼아서 투자하는 걸 뭐 저는 추천드리긴 하지만 이왕이면 수도권 서울 경기 쪽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최소한 1000만 원, 500만 원짜리 없다라고 하면 금액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될 수 있는 소액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를 갖다가 실행에 옮기시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고요. 필자 주변에도 열심히 종잣돈을 모았는데 막상 부동산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많아요. 일단 머릿속에는 박사입니다. 부동산 박사.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실행에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애초에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화폐가치 하락을 해지하는 편이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면 안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실패가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부동산 투자가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듯이 부동산 투자는 오늘 투자하고 내일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단기적인 안목의 투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상승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부동산은 반드시 시간의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100세 시대의 부동산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투를 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지금 70년대생은
정말 불의의 사고라든지 사고만 없으면 거의 90세에서 10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60세에 은퇴를 합니다. 뭐 좀 정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65세, 70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 나머지 30년을 소득 없이 살아야 되는데 국가만 바라보고 연금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부동산 투자를 갖다 해 나가야 된다.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이야기를 감스스마일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잠시만요. 여기에 오늘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이 다시 오면 그때가 바닥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다.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 부동산 가격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우상향했다. 역사가 증명한다. 의심하지 말자라고 지금 필자 재승국 작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책을 홍보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정말 이 1천만원 부동산 투자 관련해가지고 이 본문 내용인데 제가 불인이들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연봉이 3천만원이 안 돼요. 제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강남의 아파트를 갖다가 살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연봉이 3천만원이라고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정말 절대 자동차 사지 마셔야 되고 자동차 없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뭐 쇼카라든지 아니면 정말 렌트라든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활용하시는 방법 제가 추천드리고 그리고 버스, 지하철, BMW라고 하죠. 이제 걸어 다니십시오. 젊음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정말 본인의 그런 소득 대비 거의 60% 이상을 갖다 저축을 해야 됩니다. 나는 60%까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최소 50%는 저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축을 해서 1,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반드시 종잣돈을 만드시고 세 번째로 이 종잣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종잣돈을 만드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주식 공부하는 것처럼 부동산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부동산과 주식 두 가지를 다 재테크 차원에서 다 권해드리지만 저는 차라리 부동산을 먼저 공부하시고 주식을 조금 뒤에 공부하십시오. 부동산을 먼저 공부를 하고 시간과의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 가지를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식도 자연스럽게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자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종잣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주식을 먼저 하게 되는데 주식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차라리 주식보다는 부동산 공부를 먼저 하시고 주식 공부는 조금 뒤에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공부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본인이 공부하는 것들을 메모하고 기록에 남기셔가지고 꼭 그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또 종잣돈이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담겨 놓지 마시고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마지막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의 개인적인 경험은 저는 이 네 가지를 갖다 어떻게 보면 실현을 다 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출퇴근 때문에 이제 차가 군대에 있을 때 차를 갖다 저는 처음부터 차는 없었거든요. 대위 때 이제 전방을 가다 보니까 이제 차를 장만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차를 장만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 자동차는 되도록이면 늦게 장만해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의 그런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자동차를 장만해야 된다고 하면 본인의 그런 소득이라든지 본인의 그런 여건에 맞춰가지고 정말 경차로 아니면 정말 소형차로 해서 차를 갖다가 준비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의 생각이 물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불편하실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께는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제 주변에 불인이들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부동산을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상담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해드릴 수가 없고 또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또 제가 구독자가 10,000명이 또 넘어가고 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고 또 실제 부동산을 갖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같이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에 내 집 마련을 해서 나가는 사람과 50대, 60대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 가서 내 집 마련하는 거랑은 시작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20대, 30대 또 불인이 시절에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간다고 하면 부동산 투자 결코 어렵지 않고 특히 저는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이 네이버 부동산 이런 제가 지금 아침마다 방송 띄워보면서 이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학군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중개사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 이런 개발 계획들 같은 것도
확인하시고 내가 있는 지역만 보지 마시고 또 내 직장에 있는 지역과 내 있는 지역에 있는 도보에 있는 거리라든지 아니면 주요 또 랜드마크 아파트, 대장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아실이라든지 부동산 지인이라든지 호갱노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본인만의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키워나가시는 말씀을 오늘 감히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1천만 원 시작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법 이 책을 갖다 받아보기를 희망하신 분들은 감자스마일TV 구독자 1만 명 이벤트에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선정해서 14일날 선정해서 다음 주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자스마일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고 제 감자스마일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모두가 1주택 그리고 1주택도 정말 그냥 안 좋은 1주택이 아니라 정말 똘똘한 1주택 그리고 나는 1주택에서 이제 2주택으로 해서 능력이 되신 분들은 2주택까지도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키워나가야 되고 특히 저는 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부동산 인사이트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그런 노력 그리고 본인이 책을 갖다 손에 놓지 마시고 꾸준하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게 되면 신문 기사라든지 어떤 그런 뉴스 기사가 이제 귀에 들려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그 이면에 어떠한 내용이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보이고 더 나아가서 또 국토부에 있는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오늘 20분이 넘어갔는데 짧게 하려고 했는데 다소 좀 길게 됐지만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오늘 불인이를 위한 당신의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꼭 이렇게 실천을 해서 꼭 내 집 마련하시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란 말씀 오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